자, 봅시다. 오늘은 바로 뭘 해볼 것이냐. 열 용량 혹은 비열 요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응? 진율 어떻게 알았어요? 좋은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 좀 대단한데. 자, 우리말로는 열 용량으로 번역하고요. 영어 표현으로는 heat capacity. 알겠죠? 한번 발음해 볼까요? 시작. 좋아. 자, 얘는 보통 표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짜잔. 이게 이제 내가 이렇게 캘리그래피처럼 이렇게 이제 장식을 하나 넣었는데 이 장식을 꼭 넣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뭘 표시하는 거냐면 이게 대문자. 왜냐하면 뒤에서 소문자 C가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파벳상에서 A, C 같은 경우는 대문자하고 소문자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그냥 필기체로 쓸 때는.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 표시라고 이제 내가 지금 장식을 하나 넣은 거고요. 자,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요겁니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게 바로 정의야. 정의. 자, 위쪽은 열량의 변화고요. 아래쪽엔 온도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연료량이라고 하는 건 바로 요거예요. 온도 변화에 따른 열량 변화. 그 누구는 아무나 상관없죠. 그게 뭐 시스템 거면 시스템 거고 서라운딩이면 서라운딩 거죠.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면 이게 시스템인 거고요. 이게 서라운딩이면 이게 서라운딩 거죠. 뭐 누구든. 그래서 온도 변화에 따른 열량 변화의 변화율. 이걸 열 용량이라고 합니다. 이 수식 자체가 이게 정의이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 이제 기본적으로 개념이 이거라 단위를 어떻게 이제 생각할 수 있냐면 단위는 뭐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열량의 기본 단위가 뭐겠어요? 열량도 개념적으로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 기본 단위인 줄을 써주시면 되고요. 자, 온도는 뭐 자연과학에서 기본 뭘로 잡아요? 켈빈으로 잡기 때문에 줄 퍼 켈빈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연료량은 이제 수식으로는 DT, DQ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뭐 단위는 줄 퍼 켈빈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비열. 자, 비열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고요. 영어 표현으로는 specific heat 이렇게 번역을 해요. 쓸 때 보통 어떻게 쓰냐면 대문자 C로 써줍니다. 대문자 C. 아니 대문자 C 연령형. 쓸 때는 보통 소문자 C로 많이 써줍니다. 그래서 대문자하고 소문자가 이렇게 구분이 돼야 돼서 이렇게 여기 아까 장식을 넣었다고 얘기했죠. 그럼 이 specific heat. 자, 이것은 이제 의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첫 번째 1 단위 물질량 당 열용량이에요. 그래서 비열의 정의가 단위 물질량당 열용량이야. 그럼 이게 물질의 양? 자, 그럼 양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물질의 양은 뭐로 많이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바로 질량도 물질의 양일 거고요. 그리고 화학에서는 몰수 역시 어떤 물질의 양이 되겠죠. 맞나요? 그럼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열이라는 건 단위 질량당 혹은 단위 몰수당 연료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혼용해서 씁니다. 물론 뭐 물리학 문제 풀 때는 질량 표현이 많이 나오고요. 화학 표현에는 몰수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꼭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래저래 교차로 쓰니까 그냥 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미로 쓰자면은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C라고 쓰고 어떻게 열 용량이 있잖아요. 걔를 짜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짜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M으로 쓰면 질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N이라고 쓰면 몰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원래 보시다시피 이런 연용량이 있는데 그걸 다시 질량이나 몰수로 나눠서 1g당 몰 연용량 혹은 1몰당 연용량을 그걸 비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때 이 녀석의 기본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누구하고 단위가 뭐 비슷하겠어요. 연용량하고 단위가 비슷하겠죠. 연용량이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질량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 단위가 줄, 켈빈 한 다음에 그램의 역수 이렇게 나오거나 혹은 또 어떻게 나오겠어요. 줄, 켈빈 한 다음에 몰의 역수. 그래서 문제가 지금 그러니까 언급하고 있는 물질의 양을 그램 단위로 표현하고 있는지 몰수 단위로 표현하고 있는지 잘 살펴서 요 단위를 쓸 건지 요 단위를 쓸 건지 문제 잘 보고 이제 살펴야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렇게 단위가 달라지면 이 값도 같아지겠어요, 달라지겠어요? 단위가 달라지면 동일 물질이라 하더라도 이 표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1g이 그 녀석의 1몰이 아니니까 항상 1g과 1몰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단위가 달라지면 값도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이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또 중요한 게 물질의 이런 말을 쓰는데 intrinsic property 중 하나입니다. 이게 색이었나 크기였나? 얘는 이제 당연히 색이 성질이죠. 당연히 색이 성질이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intrinsic property란 말이 있는데 우리말 번역은 고유한 성질이라고 해요. 아니 제 성질을 맞추잖아요. 고유한 성질. 그래서 이제 그 왜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 왜 intensive property라는 말을 쓰거든요. intensive property라는 말도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평소에 쓰는 그 세기 성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intensive property 자체가 이제 질량과 관계가 없는 성격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intensive property가 intrinsic property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intrinsic property가 뭐냐면, 그러니까 얘하고는 그 만들어진 개념이 좀 다른데 이 성격으로 그 물질을 특정할 수 있는 성격을 intrinsic property라고 해요. 예를 들면 사람으로 치자면 뭐 이렇게 뭐 있잖아요. 사람으로 치자면 이렇게 뭐 홍채 모양, 그 다음에 또 뭐 지문, 그 다음에 여기 손등의 혈관 모양 이런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어떤 성격을 알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그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성격을 intrinsic property라고 합니다. 최근에 되게 그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뭐냐면은 현재 우리나라 그 뭐냐면 산업 구조가 엄청나게 그 향상되고 좋아지는 건 알아요? 우리나라 지금 엄청 발전 중이거든요. 이유한테 지금 뭐 원전 쓰지 말라고. 네, 뭐라고요? 그 이유가 예, 그렇죠. 그거는 또 다른 문제고. 예. 그 EU에서 텍소노미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이번에 발현이 돼서 원전 얘기는 예전에 몇 번 해줬죠. 그렇죠. 예. 하여튼 원전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얘기 내가 얘기해줬죠. 예, 경제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무능하다고. 북한 같은 데서는 원전이 꼭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있으면 안 돼 이제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뭐가 됐기 때문에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가동하는 게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어요. anyway,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 어쨌건.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 여러분 스타트업이라고 해야 되나 벤처라고 해야 되나 그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그 뭐냐면 향상되고 있는 건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나이쯤 되면 진짜 대한민국에선 뭘 해도 다 되는 나라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나이쯤 돼서는요, 뭘 해도 다 되는 나라. 예, 정말.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전 세계적인 스타트업하고 벤처들이 모여서 막 경연 대회 같은 걸 해요. 기술 혁신상 뭐 이런 거 뭐 등등 하는데 그 CES 포럼인가 뭐라고 하거든요. 되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포럼이에요. 그래서 뭐 과거에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LG 같은 데서 막 그 제품 신제품 출시해가지고 막 상도 받고 막 그런 거였는데 그 CES 포럼에서 지금 한국 기업들이 한국 중소기업이나 한국 벤처들이 엄청나게 그 상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내 나이가 되고 뭐 나보다 더 하여튼 뭐 어른이 됐을 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될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미래에 잡 잡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 그 이번에 상 받은 제품 중에 이게 있대요. 상 받은 제품 중에 뭐가 있냐? 어디 또 깜짝 놀랐는데 집에 개나 고양이 있죠. 아니 그러니까 있는 집들 있잖아. 이게 반려견 뭐 특히나 개 같은 경우. 그럼 개 같은 경우 이렇게 키우다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 그럼 개 같은 거 키우다가 잊어버리면 마음 아프잖아. 그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개 같은 거 잊어버릴 때 잊어버려도 찾을 수 있게 지금은 어떤 방법을 선택해요? 집 같은 거. 예, 목 뒤 피부에 뭐냐면 위치 추적기를 달죠. 그래서 목 뒤 이거 피부에 여기에 이제 위치 추적기 집어넣어가지고 걔 어디 가도 이렇게 위치 추적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의 그 기업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어떤 걸 만들었냐면요. 와, 아주 대단하던데 사람 지문 혹은 홍채처럼 개한테 뭐가 있냐면요. 코 지문이 있대요. 코에 이렇게 지문처럼 문양이 있다는 거야. 개 코 있잖아, 코. 그러니까 어떠한 개라도 코는 있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그 코는 기본적으로 모든 개는 코가 촉촉하게 젖어 있지. 왜? 냄새를 잘 맡기 위해서. 그래서 그 코에 그 문양이 있는데 이게 지문 같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핸드폰으로 한 번으로 딱 찍어 놓으면 그 사진을 그 회사 서버에 이렇게 딱 저장을 해 놓으면 이게 나중에 걔를 잃어버렸을 때 코 사진만 딱 찍으면 이 개가 누구인지 알 수 있대. 등록을 딱 해 놓으면. 그러니까 굳이 걔한테 이렇게 뭐냐면은 칩 같은 거를 위치 추적기를 넣지 않아도 걔 코 사진만 이렇게 찍어도 걔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뭐냐면 되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뭐 어마어마한 기술 발전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야 이거 되게 실용적이고 되게 필요하고 그런 개를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편리한 그런 어플일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네. 그래서 그런 개 코 문양 이런 걸 뭐라고? 인트린직 프로퍼티. 무슨 말 알겠죠? 그죠? 하여튼 그렇다. 자, anyway.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비열은 이런 성격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비열과 관련해서 반드시 외워. 반드시 외워. 자, 뭘 외워야 되느냐? 요렇게. 아니지. 자, 봐요. 아까 연용량의 정의가 요거랬죠. 요거. 그럼 저기서 dq는 dt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연용량을 우리가 어디에? 여기 있잖아. 그래서 이 연용량을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이 연용량 자리에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바로 mc dt 혹은 nc dt.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연용량 자리에 질량의 비열을 넣어도 되고 몰수의 비열을 넣어도 되고. 그래서 이게 바로 일종의 뭐일 수 있냐면 바로 열의 정의예요. 자, 저번 시간에 열,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은 출입이 될 때 어떤 aweight라고 하는 덩어리가 들락날락 하는 게 보이는 게 일이고요. 에너지의 정의는 뭐라고 했었죠?
에너지의 정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했었죠. 그리고 열은 뭐라고 했어요? 열의 정의는? 그렇지. 일 말고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열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런 식의 이제 정성적이고 경험적인 정의 외에 이렇게 수식의 정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이제 연용량이나 비열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것으로부터 역으로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이렇게 혹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MCDT, NCDT 이 두 개 표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죠? 됐다. 자, 그 다음 비열 됐고 3.2 자, 일정 부피에서 열 전달. 뭐 이게 뭐 조건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일정 부피 조건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개념이 바로 범 캘로리미터. 범 캘로리미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뒤에 있는 캘로리미터는 우리말로 이제 어떻게 번역하냐면 열량계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자, 그러면서 범이 뭐예요? 범. 예. 뻥 하고 터지는 폭탄 얘기하는 겁니다. 폭탄. 그래서 굳이 직역을 하자면 폭탄 열량.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폭탄 얘기도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쪽은 이게 뭐냐면은 그 이제 번역을 안 하고 그냥 범 열량계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역인 것도 아니고 번역도 아니고 그런 애매한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왜냐하면 이 범 캘로리미터라고 하는 건 실제로 아주 조그만 폭발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범 캘로리미터 안에서는 진짜 폭탄이 터져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이렇게 뭐 우리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로 큰 게 아니라 아주 소형 폭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름 자체를 범 캘로리미터라고 하죠. 진유는 왜 이렇게 힘들어해요? 진유는 뭐 어제 쇼트트랙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지금 진유를 지금 잠도 못 자고 막 진유를 어떻게 해요? 아니요. 저희 오늘 좀 많이 지쳤어요. 왜요? 3시간 동안, 2시간 동안 같은 포즈를 취해가지고. 예?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원에 단체 사진을 찍었거든요. 학원에서요? 사진관 가가지고 이 영재고 이거 합격 노트 진짜로요? 아이고 그랬구나. 저희 강민이 개그가 정말로 재밌었어요. 뭐요? 강민이 개그가 너무나도 재밌었어요. 강민이가 어떻게 했는데요? 여기 사진 찍으려면 어. 배열을 하잖아요. 어. 하다가 우혁이가 중간으로 가서 센터라고 어. 해요. 갑자기 리액션 센터 뭐 이러고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어. 좋아. 저 뭐야 진유로 저 보세요. 진유로 이렇게 너무 열받지 마세요. 알겠죠? 네? 너무 열받지 마세요. 열받지 않았는데요. 예. 아까 막 울분을 토하더만. 얼굴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요? 저는 단지 어. 중국을 싫어할 뿐이에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일정 부피 조건에서 열 전달 이제 보시면 범 캘로리부터 요 얘기를 좀 할 텐데 이게 장치가 좀 독특해요. 그래서 이 장치에 대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여러분들이 갈 학교는 또 실험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죠. 예. 사실 뭐 실험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안 중요해요. 뭐 하려고. 근데 이제 학교에서 뭐 이런 거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이렇게 합니다. 이게 좀 묘한데 이거 그림을 좀 잘 그릴 수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이제 짜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고체 파우더
타입의 샘플이 있다고 칩시다. 파우더라고 하는 게 가루죠, 가루. 근데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가루가 있을 수는 있는데 편의상 요 물질이 뭐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이라고 합시다. 그럼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체 파우더 타입으로 있을 수 있느냐? 네, 대표적으로 포도당 같은 거요. 그래서 포도당 같은 게 고분자이기 때문에 고분자까지는 아니어도 분자량이 좀 커서 그 뭐냐면은 이렇게 분자 간 인력도 크고 해가지고는 상온에서 고체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갈아 놓으면 우리가 파우더라고 하죠. 그럼 이제 얘를 가져다가 그다음 어떻게 하냐면 가루를 가져다가 자, 그다음 이렇게 해요. 얘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나 보자. 자, 뭐 어떤 건지 알겠죠? 어떤 건지 알죠? 이거 너무 바짝했다.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게 크기는 이 전체적인 크기는 그러니까 주먹만 해요, 그냥. 한 쉽게 얘기하면 쇠덩이에요, 쇠덩이. 그래서 이것만 해도요, 이게 이 주먹만한데 완전 쇠기 때문에 스테인리스로 돼 있는 거죠. 쇠라서 이게 딱 봐도 든든하게 생겼어요. 근데 얘가 이제 요 중간에 홈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홈.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짜잔, 뭔가 더듬이처럼 뭔가를 안에 싹 집어넣어요. 이게 뭐냐면 니크롬선. 전기 저항이 큰 아주 이제 금속 물질, 선으로 되어 있는 이걸 하나 살짝 휘어서 안에 살짝 얹혀 넣거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고체 파우더 샘플 있죠. 얘를 여기다가 싹 넣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얘가 아까 얘기했던 저 파우더 일부를 여기에 넣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요 주먹만한 이 쇠떡이에 요 쇠떡이에 얘 이름이 있어요. 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이 이름을 펠리타이저라고 해요. 이 주먹만한 쇠떡이 이름을 펠리타이저라고 하는데 펠리타이저가 무슨 말이겠어요? 자, 뭐냐면 ER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는 그런 장치를 끝에 이제 ER을 붙여서 표현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이스라고 하는 건 이건 동사형 전미사고요. 동사형 전미사고. 그러니까 그럼 앞에 있는 펠릿 이걸 해결하면 되잖아요. 펠릿 이게 뭐냐면 알약 타입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약 타입의 형태를 그걸 펠릿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약 같은 거 먹으면 이렇게 요 정도 크기의 좀 뭐라고 덩어리로 뭉쳐져 있잖아요. 그걸 펠릿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럼 펠리타이저가 뭐냐면 알약 형태로 만들어주는 기계.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 파우더 샘플 여기에 넣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있는 이 홈이랑 크기가 똑같은 또 다른 쇠덩이가 있어요. 또 다른 쇠덩이. 이 쇠덩이를 여기에 넣고 여기 넣고 이거를 수십 기압으로 꽉 눌러요. 수십 기압으로 꽉 눌러요. 수십에서 거의 100기압 가깝게 누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저렇게 강력하게 누를 수가 있느냐? 바로 실험실에 가면 저 펠리타이저와 한 세트로 되어 있는 지뢰가 있어요. 지뢰. 그럼 지뢰가 길면
얘가 힘을 조금만 줘도 지뢰에서 힘을 강력하게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뢰들을 활용해서 사람이 이렇게 눌러도요. 저 공간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이게 뭐냐면 지뢰를 활용하면 조그만 공간일 경우에는 저렇게 수십에서 수백 개까지 진짜로 힘으로 이 압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응? 뭐? 사진이요? 누가요? 누가요? 그래요. 자, 그래. 자, 그래서 꽉 눌러.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어떻게 바뀐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지. 이 고체 파우더 샘플을 여기에 놓고 꽉 눌렀으니까 진짜로 이런 식의 납작한 알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뭐를 같이 넣고 눌렀죠? 니크롬손을 같이 넣고 눌렀죠. 그러다 보니까 저 니크롬손이 이렇게 더듬이처럼 뿅뿅 이렇게 빠져나와 있는 거죠. 이 안에 이게 들어있겠죠, 이렇게. 안에 이렇게 들어있겠죠, 알겠죠? 자, 안에 싹 들어있는 채로 이렇게 프레셔가 딱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놈을 이 상태로 질량을 측정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뭘 하느냐? 자, 여기 칠게요. 에이. 자, 3.2. 첫 번째 1. 자, 범캘로리미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어디까지 얘기를 했었냐면 펠리타이저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펠리타이저를 이용해서 저 알약을 만든 거지. 그럼 저 만든 알약을 가지고 그다음 어떡하느냐? 요렇게 그래서 이게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저 아까 펠리타이저 만든 거 있고 니크롬손 있죠. 그 니크롬손은 그 니크롬손이 달려 있는 이 어떤 물질을 어떤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에 이렇게 조그맣게 구멍들이 있어요. 그 구멍으로 이렇게 싹 뺄 수 있어. 뺀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해주냐면 스위치를 연결하고 외부 전원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요 놈에는 또 뭐도 있을 수 있냐면 요렇게 또 다른 주둥이가 하나 있어요. 주둥이가 있어요. 이 주둥이 채로 얘를 어떤 그릇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그릇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지금 여기 있는 요 놈 있죠, 요 놈. 이것을 범캘로리미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 녀석은 두께 1cm 정도의 강철 재질입니다. 여러분 1cm면 대략 이 정도 두께잖아요.
요 두께가 강철 두께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얘는 사실은 그러니까 크기는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 그럼 딱 들었을 때 가볍겠어요, 묵직하겠어요? 묵직합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면 흉기로 쓸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정도로 묵직한 녀석입니다. 근데 그 안에 두께가 보시다시피 그 강철인데 1cm면 딱 봐도 허약하게 생겼겠어요? 완전 튼튼하게 생겼어요? 자, 이 정도 크기인데 안에 강철 두께가 1cm짜리 그릇이야. 그럼 얘는 어머 얘는 좀 툭툭 건들면 부서지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겠어요. 야 핵폭탄이 터져도 끄떡없겠구나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 엄청 튼튼합니다. 웃으면 되겠죠. 엄청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강철 재질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일정 부피 조건을 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강철로 딱딱한 녀석이기 때문에 그 내부 부피가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긴 걸 우리가 범 캘로리미터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여기에 주둥이가 이렇게 하나 나와 있다고 했죠? 이 주둥이는 뭐냐면 사실 이제 여기에 짠 이렇게 스탑 콕도 달려 있어요. 마개도 달려 있어요. 이 마개를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데 이 열어놓은 마개 이쪽으로 뭘 할 수가 있냐면 대략 수십 기압 수십까지도 아니고요. 한 4, 5기압 정도면 되는데 수십 기압의 O2 기체를 여기다가 충전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대기압력이 몇 기압이에요? 우리 대기압이 1기압이잖아요. 그 1기압 대기 중에 산소만의 부분압은 어느 정도라고요? 한 0.2기압 정도라고 하거든요. 1기압이 한 20% 정도? 그럼 우리가 평소에 숨 쉬는 공기는 산소가 0.2기압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다가 산소만 수십 기압의 그 다락의 산소 기체를 충전하기 때문에 저 보통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산소의 대략 수십에서 수백 배에 해당하는 농도로 산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자,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그래서 얘를 다시 또 어디에 집어넣느냐? 자, 제가 뚜껑이 이렇게 있고 이게 범 캘로리미터라고 했죠. 여기 이제 펠릿이 이렇게 달려 있을 거고요. 그래서 스위치가 있고 이렇게 있고 그럼 여기에는 이게 뭐냐면은 고압 O2 가스가 안에 있고 그래서 아주 고압의 O2 가스가 있고 이렇게 이제 펠릿이 들어있는 이 상태에서 이놈을 어떻게 단열 그릇에 다시 집어넣어요. 보통 이 단열 그릇은 스티로폼 재질입니다. 그러니까 단열 그릇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오 하는데 특별한 거 없고요. 그냥 스티로폼 아이스박스 같은 거예요. 그죠? 네. 스티로폼 아이스박스에 통째로 집어넣습니다. 그럼 스티로폼 아이스박스에 통째로 집어넣고 여기를 어떻게 할까요? 여기를 그렇지. 여기를 물로 가득 채웁니다. 물로 가득 채웁니다. 그런 다음 여기다가 뭐를 하나 또 꽂을까요? 그렇지. 여기에 이온도계를 같이 꽂습니다. 이온도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 스위치죠. 스위치 온 했을 때 여기서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동되는 그 뭐냐면 열량계를 범 캘러리미터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이게 아까 이 범 캘러리미터가 사실은 폭탄이라고 그랬죠. 폭탄. 아주 조그만 폭발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 폭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자, 얘기해 줄게요. 얘기해 준다잉.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두실 건, 범 캘로리미터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왜 범이란 말이 붙느냐? 바로 이겁니다. 연소 반응. 자, 연소 반응의 뜻이 뭐예요? 연소 반응. 이제 그 발화점 이상의 온도에서 연소 반응. 탄소가 반응하는 거. 바로 O2와 반응하는 것을 연소 반응이라고 하죠. 영어로 뭐라고요? 오니 진유로 뭐라고요? 요 진유 그림 저 잠깐 보자. 요 그림 요 그림 완전 귀엽다. 요 완전 예쁘다. 자, 연소를 영어 표현으로 컨버스천이라고 하죠. 영어 단어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연소 안 나오니 컨버스천이 나와요. 여러분 책에 나겠죠. 네, 계속 영어 단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컨버스천이라고 해요. 자, 연소 반응은 쉽게 얘기해서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있죠. 불살 지르는 게 다 연소잖아요. 그럼 불 지른다. 이게 결국 뭐냐면 누구랑 반응하는 거? 산소랑 반응하는 것을 뜻하는데 그 연소 반응의 반응 속도가 빨라져. 만약에 내가 원하는 반응 속도로 연소가 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반응 속도가 빨라져. 그럴 때 뭐라고요? 그걸 뭐라고요? 연소 반응인데 연소 반응이 반응 속도가 너무 빨라졌어. 그걸 뭐라고요? 그걸 익스플로전이라고 하는 거야. 연소는 연소인데 이게 반응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 뻥 한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사실은 이런 종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태울 때 연소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면 이런 종이로도 다 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은 어떤 경우 반응 속도가 빨라질까요? 일단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뭐 그것도 뭐 근데 모든 연소는 그냥 기본적으로 일정 온도 이상에서 진행이 되니까 온도가 대부분 다 높은 건 맞고요. 자, 바로 뭐냐면 연소 반응의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반응 속도가 빠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관련된 것만 우선 얘기를 할게요. 자, 연소 반응의 반응물들의 농도가 진할수록 반응 속도는 빨라집니다. 아까 진유를 슬쩍 자더니 그때 못 적었구나. 진유 지금 잠겼어요? 그때는 응. 다 적었었고. 적구나 잔 거예요? 그림 밀렸어요. 진짜로요? 그러면 진유를 안 자게 하려면 막 쓸 거 되게 많이 해야 되겠네? 안 돼. 어?
아이고. 자, 이때 재밌는 게 지금의 경우 O2가 고압 조건인 거예요. 자, 아까 고압으로 수식기압으로 이 산소를 밀어넣는다고 했죠. 물론 공간이 아주 넓진 않아요.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사는 이런 공간에 갑자기 기체가 수식기압이 있다. 그러면 큰 문제겠지만 요 정도 공간에 한 수식기압 정도 기체가 들어있는 거니까 뭐 크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그걸 견딜 수 있게 이 범캘로리미터가 이 뭐냐면 말랑말랑하다는 얘기가 단단하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게 단단하기 때문에 그 정도 딱 들어가도 이제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펠릿이라고 하는 놈도 당연히 알약인데 막 알약이 막 사과만 해. 막 그럼 되겠어? 알약이면 어느 정도 되겠어? 한 소프만 한 거야 진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넣기 때문에 폭발이 일어나도 이게 크게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의 경우 O2가 고압 조건 이어서 어떻게 돼? 스위치 온 하면 내부에서 어떻게 된다? 아주 조그만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이 범캘로리미터는 한 요만 하거든요. 요만한데 물까지 들어있는 스티로폼 그릇은 한 요 정도 돼요. 요만해. 이 정도 돼. 그럼 큰 물그릇에다가 얘를 넣고 실험을 하니까 실제로는 요 안에서 이제 폭발이 벌어져도 조그만 폭발이 된다고 했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스위치 온 하잖아. 온 하면은 이 물도 이제 사실은 물 자체도 사실은 일종의 단열재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단열재이면은 또 사실은 그 뭐냐면은 그 소리도 잘 전달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스위치 온 하기 전에 여기 스티로폼 그릇 바깥에 귀를 딱 대고 있으면요. 스위치 온 하는 순간 저 안에서 뭔가 뽕 이렇게 소리가 나요. 저 안에서 뭔가 뻥 이게 아니고 뻥 이게 아니고 안에서 누르는 순간 안에서 퐁 이렇게 소리가 나. 아주 조금만 퐁 하는 소리가 나.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이 충분히 많을 경우에는 진짜 대규모 폭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서 폭발 반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탄소, 수소, 산소 이런 애들이 순식간에 아주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이산화탄소나 물 이런 것들로 바뀔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 주변을 약간 뜨겁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열량이 이 뭐냐면 물의 온도를 올릴 거고 그것을 여기서 측정을 해주는 거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동되는 게 이게 바로 범캘로리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영화 마션 봤어요? 마션은 여러 가지로 꼭 봐야 되는 영화인데 그 마션에 폭탄 나오죠? 네. 어떤 장면에서요? 그 뭐냐? 어? 아, 그럼 폭탄의 효과도 있는데 그건 이제 연소 반응이 목적이었던 거죠. 연소 반응이 목적이었는데 이제 마크 와트니가 실험을 좀 잘못한 거고 그게 아니라 마션 영화에 보면 진짜로 작정하고 폭탄을 만들죠. 정답. 네, 정답. 네,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그거 마크 와트니가 드디어 어떻게 이 화성에서 탈출하잖아요. 탈출해서 조그만 우주선을 타고 이제 쭉 나오잖아요. 와가지고는 이제 했는데 이 우주선이 이렇게
그 뭐냐면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아서 우주 공간 어딘가에 마크워터는 이게 떠 있는 거예요. 그냥 우주 공간 이게 이제 말 쓰고요. 떠 있는데 이제 친구들이 구하러 온 거죠. 그 친구들이 구하러 왔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가 좀 먼 거야. 그럼 이게 이 우주선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까지 오면 되겠지. 근데 못 와. 왜 못 오지? 우주선이 오면은 여기 데려가면 되잖아. 근데 못 와. 왜 못 오지? 예. 바로 돌아갈 연료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선은 이게 예를 들면은 뭐 지구에서의 자동차는 연료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 아, 주유하면 되지. 근데 우주선은 주유돼 안 돼? 안 되니까 저 우주선 같은 경우는 돌아갈 연료가 확보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만큼 움직였다가는 지구에 돌아갈 그 연료가 없는 거지. 그래서 딱 그 임계점에 도달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우주선이 직접 이 마크와터니를 구하러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끽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에서 2km 정도밖에 안 되거든. 예, 그럼 여러분 1, 2km가 있잖아요. 1, 2km가 꽤 먼 거리 같죠. 근데 바다에만 가도요 1, 2km는 바로 앞이에요. 바다처럼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공간에서는요 1, 2km만 하더라도 눈앞에 바로 보여요. 엄청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니까 배나 우주선이 움직인다고 했을 때 1, 2km는 바로 눈앞인 거예요. 눈앞에 사람이 보이는데도 못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동료들이 어떡하지 구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어떤 방법을 써? 바로 운동량 보존을 쓰잖아. 운동량 보존. 그건 나중이고. 운동량 보존을 쓰잖아. 어떻게 운동량 보존을 써? 자, 이건 이제 영화라서 그런데 실제로 이런 짓을 할 과학자는 없어요. 실제로 이런 우주에서 이거 아시죠? 실제로 이게 이제 영화라서 알겠죠? 어떻게 하죠? 바로 우주선의 일부를 자르자. 무슨 말 알겠어요? 특별히 당장 필요 없는 부분 있잖아요. 생존이나 구조활동에 특별히 필요 없는 부분을 자르자. 근데 자를 때 어떻게 잘라? 폭탄으로 터뜨리자. 그럼 폭탄으로 터뜨려서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밀려날 거 아니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뻥 하고 터뜨려 가지고는 떨어져 나가는 만큼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얘가 이 마크와튼 주인공 쪽으로 움직이게 만들자. 그런 계획을 세운 거야. 그럼 우주선 일부를 뜯어내야 되잖아. 그럼 터뜨려야 되지. 그때 뭐가 필요해? 폭탄이 필요하고 그 우주선에 또 당연히 화학자가 타고 있었던 거지. 그 화학자가 독일인으로 나오는데 뭐 여하튼 그래서 함장이 화학자한테 이제 폭탄 만들어 오라고 해. 그래서 당연히 우주선에는 폭탄이 있겠어 없겠어? 아, 있을 리가 없지. 우주선에 왜 폭탄이 있어? 근데 화학자가 뭐 폭탄은 없지만 뭐 만들어 오죠. 그래서 만들어 오는 거야. 어떻게 만들어? 뭘 섞냐고 뭘? 아니 그런 게 우주선에 왜 있어? 우주선에 나이트로글리세린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 게 왜 있어? 없어 우주선엔. 우주선에 있는 걸로 폭탄을 만들어라. 어떻게 하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연소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면 익스플로전이라고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우주선의 재료들로 폭탄을 설계하세요. 영화에 나온다니까. 아 제발 영화를 볼 때 그냥 재밌다 이렇게 보지 말고 좀 기술적으로 좀 보라고. 기술적으로 좀 이제 문화적으로 테크닉적으로 좀 보라고. 진율 오케이? 아 진율 영화를 안 보지. 네, 당시에는 뭐 마션을 볼 때는 별로 과학에 관심이 없었어. 진짜로요? 아 마션을 보긴 봤어요? 아니 진율이마저 보는 영화면 엄청 유명한 영화인 거잖아요. 마션은 응. 책을 읽을 뻔했어요. 아 책도 읽을 뻔했어요? 그래서 강민이도 마션 봤죠? 그래가지고 그 화학자가 어떻게 폭탄을 만들어 와요? 아 진짜 바로 이만한 그릇에 크지도 않아. 크기가 한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만한 그릇에 여기 뭘 채우지? 바로 슈거. 여러분 우주선에 슈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있겠지. 사람 살아야 되는데 무슨 말 나겠어요? 슈거의 구성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방금 전 앞에 얘기한 저 파우더 샘플이라고요.
여기에 뭘 채워? 뭘 채워? 고압의 O2를 채워. 근데 고압의 O2를 넘어서 우주선엔 뭐가 많아? 우주선엔 액체 산소가 많아. 우주선엔 액체 산소 왜 써? 연료할 때 우주선에 액체 산소를 쓰는 이유는 연료 연소대도 쓰이고요. 거기 사람들 숨도 쉬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숨도 쉬어야 되고 연소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주선에는 액체 산소가 많아. 즉 우주선에 있는 물질로 저 두 개를 그냥 단순히 섞어 놓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저 두 개 섞는 거야. 그럼 잘 봐. 산소가 많은 조건에서 슈거가 뭐 하겠어? 연소 반응이 이루어지겠지. 근데 슈거에 산소가 지금 액체면은 저농도야, 고농도야? 엄청 고농도지. 이 상태에서 진짜 딱 이렇게 만들어. 진짜 이렇게 딱 만들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스위치 온 뻥! 그 우주선 날아가지고 우주선 움직이고 마크 와트니를 구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간 거야. 그럼 저희도 폭탄을 여기서 예, 할 수 있어요. 재밌겠다. 예,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저게 진짜 만약 실제에서 하면 가능 예, 가능하다니까요. 저거는 그냥 전선만 연결시키면 돼요. 확률이 좀 낮은 거죠. 근데 아니요, 저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선만 딱 예, 연결시키면 뻥. 예, 예, 예. 오. 근데 그럼 우주선 한 파트가 뚫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게 우주선은 파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격벽을 닫고 한 부분만 날리고 나머지 한 부분만 막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위험한 작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거를 실행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영화니까 이제 저렇게 하는 건데 폭탄을 만드는 저 원리는 저거 당연히 되는 거야겠죠? 근데 이제 물론 우리 일상생활에서 액체 산소를 얻기가 쉽진 않죠. 액체 산소를 얻으려면 저압, 고압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온 고압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 가정에서 저온 고압 장치를 구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액체 산소가 이렇게 뭐 잘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슨 말 알겠죠? 원리적으로 저렇게 하면 진짜 다 저게 폭탄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폭탄이 뽕 하고 터지면서 열량 반응이 뭐냐면 발열 반응이 되고 그 열량을 얘로 측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구동되는 걸 뭐라고 부른다? 범 캘로리미터라고 한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영화를 볼 때 그냥 영화 재밌어, 재미없어 이렇게 보지 말고 좀 역사적 관점에서 혹은 기술적 관점에서 문화적 관점에서 혹은 자연과학적 관점에서 좀 세분화돼서 좀 봐요. 마크 와트니는 시카고 컵스 팬이래요. 그래요. 네. 그래요. 뭐 그래. 뭐 하여튼 그렇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저 마션의 그 폭탄 장면에서 반응 속도지 이거 나 보고 바로 알았어요 그냥. 보고 바로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화학을 잘하면 영화 볼 때도 즐겁다. 알겠죠? 좋아. 이도 진유도 장난치지 또. 또 그림으로 장난치는 거 봐요. 이거 혹시 뭐 없애고 막 생기고 하는 거예요? 예? 대단하다. 자, 그래서 이 범 캘로리미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열량은 잠시 생각보다 안 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연락 된다니까요? 온도계. 그, 물의 비열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물의 비열이 있으니까 온도 변한 거 곱하면 그때 그게 바로 열량 변한 거죠. 이렇게 실험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온도를 측정하는 게 이 실험의 목표라고요. 온도 변화를 측정하는 게. 그럼 온도 변화 측정하면 이 실험 다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실험했을 때 교훈이 뭘까요? 이 교훈 때문에 교훈이랄까? 어떤 특징이랄까?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범 캘로리미터 얘기를 한 거예요. 계에서의 온도 일부러 측정하지. 바로 이 범 캘로리미터는 바로 매우 귀찮구나. 매우 귀찮구나. 네. 매우 귀찮구나. 자, 매우 귀찮다. 사실은 이 과정에 도달하기까지 중간에 내가 생략한 과정들도 있어요. 네? 진짜로.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생략한 과정도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까 펠리타이저 만들 때 있다고 했죠. 펠리타이저 쓸 때.
그때 프레셔로 꽉 누르면 고체 파우더 샘플이 알약으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그 알약으로 만들어지면서 저 고체 파우더 샘플이 동시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꽉 누를 거 아니에요. 꽉 누르면 알약이 되다가 알약이 될 뿐만 아니라 되다가 옆에 그 펠리타지 옆에 묻어요. 이렇게. 그 펠리타지 그릇 있잖아. 하도 고압으로 누르니까 물리적으로 붙어가지고 빼면 잘 떨어지지도 않아. 그럼 빼다가 어떻게 됐어요? 부러져 이렇게 또. 부러지면 밑에 닦아내고 다시 만들고 막 예,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개빡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 여러분 잘 봐. 이게 프레셔를 눌러서 프레셔를 해서 고압으로 만드니까 옆에 그릇에 필리타이저 내벽 그릇에 묻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좀 막아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바로 기름 종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기름 종이를 그 내벽에 맞게 크기를 잘라가지고 기름 종이를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것도 테이프로 테이프 조금 뜯어가 딱 발라가지고 이 종이를 말아가지고 종이를 원통형으로 마는 거야. 해보셨어요? 아니 이쪽은 내 전공이니까 그거 내가 잘 아는 거지. 말아요. 그럼 그거를 그 안에 이게 그 원통형 내벽에 맞게 기름 종이를 싹 넣어. 조심스럽게 넣었고 거기다가 넣고 거기다가 프레셔를 누르는 거야. 그러니까 기름 종이 잘라야 되지. 크기에 맞게 그 테이프 붙어야 되지. 그 다음에 프레셔 떼고서 딱 떼면 종이 안에 이게 펠릿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그럼 또 조심스럽게 떼야지. 무슨 말 하겠어요? 정말 귀찮은 거예요. 정말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막 물 준비해야지. 물 온도 그다음에 여기 넣고 고급 프레셔 넣고 해야 되니까 이거는 손이 엄청나게 많이 가는 실험 장비예요. 손이 엄청나게 많은 실험 장비이기 때문에 이 범 캘로리 미터는 물론 이제 펠리타이저를 사용하는 건 내 전공이었지만 범 캘로리 미터를 사용하는 건 내 전공이 아니었고요. 범 캘로리 미터는 내가 대학교 3학년 2학기 물리화학 2 실험 수업에서 한번 다뤄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실험 수업에서 한번 해보고 2번 다시 안 해봤어요. 아무도 화학자들 이거 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손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실험 장치는 매우 귀찮다. 이 말은 등 부피 조건의 실험 데이터를 얻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기보다는 좀 귀찮다. 그러면 귀찮으면 사람들이 잘 하겠어요, 잘 안 하겠어요? 안 해. 그래서 이 범 캘로리 미터를 이용한 실험 혹은 그 실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데이터 있죠. 그 데이터를 이 범 캘로리 미터를 이용해서 직접 측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른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가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 부피 조건의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등 부피 조건의 실험 데이터는 물론 이렇게 직접 측정할 수도 있으나 화학자들은 그것보다는 다른 편한 실험으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변환해서 그 등 부피 조건의 데이터로 바꿔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범 캘로리 미터의 교훈, 완전 귀찮다. 무슨 말 알겠죠? 자, 이 논리를 껴껴 켜기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지금 몇 시죠? 7시 13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네? 저거 스위치 켜자마자